손해배상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런 곰팡이 외에도 주거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문의가 많았나요, 배 팀장님?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 견본 주택과 달리 시공이 안 됐다, 재질이 다르다, 디자인이 다르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벽지가 들떴다, 장판이 떴다, 또는 베란다를 확장 공사했는데 누수가 생겼다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찾아갔더니 아줌마가 처음이에요. 이 집이 처음이에요 이런단 말이죠. 내가 볼 때 못 뭉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입주민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더 힘이 세지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집단 분쟁 조정이라 해서 대개 신규 아파트는 그 하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조정 신청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해서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 네, 다행이네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샌 오일에 미끄러져가지고 꼬리뼈를 다쳐서 지금 통원 중인데요. 사고 당일에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크게 다쳤었는데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차량 주인도 그렇고 아무런 사과도 없어서 점점 괘씸해져가지고요. 양쪽 모두에게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그 호텔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분이 호텔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오늘 지금 전화 주신 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양쪽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지하 주차장입니까? 지상 주차장입니까?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낮이었나요? 밤이었나요? 제가 퇴근할 시간이어서 6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거기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까? 지하여서 불이 몇 개 켜져 있었어요. 예. 이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 쪽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관리사무소 순찰을 수시로 도는데요. 순찰을 돌 때 그걸 보고서도 그냥 내비뒀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금방 순찰 돌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차가 들어와서 윤활유가 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관리사무소에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 차를 제대로 된 차가 아닌 윤활유 새게 만든 그 차주인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만 갈 때 좀 앞을 잘 봤으면은 앞에 뭐가 있네 그걸 피해가지 못한 건 나한테도 잘못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과실을 일부 적용해서 글쎄요,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충분한 치료에는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손해배상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까지 이제 알아보면 힘드시잖아요. 요거는 이게 생 걸 밟은 건데도 소비자원에서도 도움 줄 수 있습니까? 소비자원은 사실은 판매자, 사업자와 소비자 구도를 예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고 또는 수익을 내는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원에서 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 잘못이 있다면은 치료비는 어느 정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제가 불이 켜져 있었느냐 물어봤는데요. 거기가 불이 켜져 있어서 화났는데 왜 못 피해갔느냐. 근데 거기 꼼꼼하게 불이 없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왜 환하게 안 해줬느냐 지하를. 그럼 관리사무소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약속을 어겨서 억울한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잘 지냈어? 웬일이야? 아유,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그랬지? 그래, 좋아. 오랜만에 고향 동생을 만난 지영심 씨. 진짜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돈 많이 모았다면서? 새 아파트도 분양받는다면서? 우리 아들 결혼하잖아. 걔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해주려고. 그래, 넉넉하게 해주면 좋지. 근데 언니, 내가 대박날 투자처를 알거든? 돈 좀 조금만 빌려주라. 안 돼. 당장 한 달 후면 중도금 내야 해. 언니. 외아들의 신혼집 중도금을 잠깐만 빌려달라며 조르는데요. 알았어. 진짜? 대신 12월까지 꼭 갚아. 걱정 마셔. 고마워, 언니. 아이고 참. 동생의 사정에 하는 수 없이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돈을 갚기로 한 날 자취를 감춘 동생. 결국 중도금을 못 내고